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북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그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탄탄한 안전벨트는 필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알짜 투자 팁과 정보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안전벨트를 꽉 채워주실 박윤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와, 진짜 터프에도 이런 시장이 네, 그러니까요. 정말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을 것 생전 처음 같은데요. 보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었던 것 아주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 끝나고 이제 어저께 한 3시 반에 딱 이제 정규장 마치니까 네. 이상하게 일주일이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맞아요. 저 그냥 진짜 그냥 쓰러져 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아, 네. 그러셨어요, 우리 저도 앵커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한 거죠. 맞아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너무 네. 피곤했던 시장이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쩌지? 또 맞아요. 괜찮네? 오늘은 또 괜찮지? 어떨까? 네. 막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저희가 지난주에 오늘 방송 시작을 할 때 네.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일단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한번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좋습니다. 코스피가요. 장중에 이제 주중에 7% 넘게 빠졌다가 와, 마이너스 1%로 그랬죠. 1%대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7% 넘게 빠졌다가 오히려 지난주 대비 1%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잘 올라왔다. 어떤 이 반등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좀 보세요. 주중에 1,487원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놀랬단 말이에요. 네. 1,487원이면 거의 뭐 진짜. 1,500 초읽기다, 뭐 1,500원 맞아요. 돌파할 것이다.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지난주 대비 40원을 내려서요, 1,321원으로 끝났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에서 역외 환율,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끝났고 우리 역외 환율도 봤더니 1,420원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들이요 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숫자들의 이 흐름이 너무너무 극과 극을 달렸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변동이 있었다. 근데 이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요. 지난주에는 거의 4.01였는데 4.48% 여기 이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거,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미국의 또 빅스 지수 안 볼 수 없죠. 정말 미국 빅스 지수가 60,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 이거는 어디가 저점입니까? 우리 저점은 어디서 지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저점이야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뭐냐면 미국의 빅스 지수가 60에서 65 레벨 되면 이제 거기가 최저점이다. 빅스 지수가 60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에 찍었기 때문에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엔 37로 내려갔고요. 여전히 제가 보는 18보다는 위 기준에 있는 게 맞고요. 한국 증시도 44 레벨까지 올라갔다. 제가 이제 한국 증시도 45에서 49까지 되면 이제 거의가 반등 지점이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증시가 31.57로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약간 공포는 뭔가 이렇게 최고점의 공포는 조금 거기보다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지만 아직 공포가 여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주간 역사적인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왔어요.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12% 올랐다가 12% 빠지는 이런 시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롤러코스터 장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지금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중국 관세를요 125에 거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145로 올렸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갑작스럽게 145까지 얻어맞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우리 기업인 삼성과 LG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떨어진 관세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과 LG 하면 우리가 가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가전 부분에서는요, 확실히 반사 이익이 중국 제품들보다는 반사적인 어떤 이익이 기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괴롭힘과 이거는 강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요, 그동안 이제 84, 여기도 이제 올려서 84였는데 그거를 125로 상향을 했으니 지금 미국의 대중국에는 145, 또 중국 측에서는
대미에 지금 125% 상향했으니까 서로 지금 치고받는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좀 한 가지 좀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자면 진짜 큰 판이 열렸다, 큰 장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계입니다. 이 조선업계에 우리나라가 거기 핵심의 어떤 멤버가 돼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뭔가 아주 좋은 모멘텀을 좀 몰고 올 거라는 어떤 기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규모 도 중요하지만 방위비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가 나와 있고 이번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뭐 짧은 한 30분 정도의 통화에서 뭔가 좋은 딜을 좀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이번 주는 좀 되지 않을까. 좀 고생 많으셨다 한 주간. 다음 주는 좀 이번 주보다 편안하고 기대할 수 있는 주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한 주간 이 관세 유예 정책이 나오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완전 철폐는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부터 원자재 시장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믿고 보던 안전자산 그 달러가요.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100 언더로 떨어져서 두 자릿수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체크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왔어요. 역시 네.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느끼셨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자료 또 한 주간 느낌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 글로벌 이거 외환 시장, 금융 시장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예민하게 보시지 않았던 투자자님들도 이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가 항상 금융 시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서 네. 이것을 내가 하는 투자에 반영을 해서 네.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위험 자산도 빠지고 또 네. 안전 자산 시장도 빠지고 덩달아 근데 둘 또 다 다시 빠져서. 금값이 다시 또 재차 조금 올랐죠? 네, 좀 최고가를 맞아요.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아주 짧은 공감 일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네, 한번 이야기를 좀 좋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좀 본다면요. 네. 여러분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상하다. 미국의 달러환 굉장히 약세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원화가요. 너무 우리도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약했던 거예요. 네. 그건 원달러 아마 환율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탄핵 전국 때문이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네. 자, 근데 미국의 달러화가요. 지금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달러화 인덱스 좀 보세요.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2025년 시작이 여긴데요. 여기서부터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 너무 억울할 지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었으면 아마 워낙 강세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지금 약세 중이죠.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약세 중이면 여러분들 반대 방향에 있는 통화로 뭘 가장 꼽으십니까? 유로화는 당연히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강세 나오고 있고요. 엔화가 굉장히 초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엔화는 반대로 지금 아까 달러는 약세 중이지만 엔화는요 2025년에요 지금 들어와서 계속 지금 초강세라서 이제는 그 얘기 들으셨죠? 일본에 여행 굉장히 갈만했는데 이제는 네. 엔화가 너무 강세가 나오니까 일본 여행이 이제 메리트가 사라졌다. 일본 여행도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정도로 엔화가 네. 강세가 나오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단순한 어떤 시장에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좀 약간 숨겨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게 연준에 금리를 낮춰라. 그 미국의 금리를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기준금리를 좀 낮춰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요청하고 있는데 파월 측에서는 아직은 낮출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은 인류 사상 지금 초강대국 그러니까 패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금리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이렇게 초강국인 나라가 금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이 그 금리를요 만약에 낮추게 되면 미국에 쏠렸던 자금들이요, 금리가 조금 그동안에 약했던 곳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미국에서. 그럼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는데, 자, 엔화의 여러분들 이 자금이 아까 전에 제가 많이 상승했던 거 2025년 보여드렸죠. 네. 엔화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요. 자, 지난
8월에 여러분들 엔캐리 청산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와. 그때 8월장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자, 그럼 왜 그랬냐? 일본은 정말 엄청나게 지금 20년, 30년 동안 상당한 저금리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제로금리라고 얘기할 만큼 일본은 굉장히 금리를 주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자금들은요, 다 엔캐리라고 해서 엔화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곳을 찾아갔죠.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기준금리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밖으로 나갔던 금리가 낮아서 나갔던 자금들이요, 다시 일본 본국으로 회수가 된다면 여러분도 금리를 다시 미국하고 그동안에 일본하고 금리 차가 대단히 있었는데 금리 차가 이격이 좁아지면 특히 미국 쪽에서 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에서는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요, 이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엔화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이런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냐?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미국의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이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품의 대표 상품이 뭐냐? 미국의 국채. 또 미국의 주식도 우리는 고금리 상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에 배당을 많이 주는 빅테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제 청산이 되면은 엔화로 자금이 쏠리면서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빌렸던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안전 자산까지도 여기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쪽에도 자금이 미국의 달러를 팔고 또는 미국의 주식을 팔고 미국의 채권을 팔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의 어떤 큰 이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하락한다. 자, 국채는 여러분들 채권은 가격하고 금리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하락이 되면 여러분들 금리는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전에 페이지에 봤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갑자기 4.8까지 올라간 게 이 기현상이 일어난 거는 미국의 국채가 많이 매도가 된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달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약세가 됐는데 자, 미국의 가장 채권을 많이 하고 있는 채권 보유국은 바로 일본이죠. 네, 근데 맞아요. 과거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네. 중국이 어느 날 미국을 채권을 다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뭔가 미국과 굉장히 틀어졌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일본이 지금 채권 최대 보유국인데 미국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채권을 계속 매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정치적인 균열이 또 일어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지금도 거예요. 중국이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것을 만약에 이게 단순한 금융시장의 어떤 주고받는 이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현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네.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약간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뭔가 협상하려는 어떤 그런 기조 현상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이것이 바탕이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음. 지금의 미국의 국채 동향은요,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여러분들 이 미국과 뭐 이런 국채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주식하는 주식쟁이들이기 때문에요. 왜 네, 주식이 맞아요. 여기에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 채권 당연하죠.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로 이게 많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제2의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이걸 되는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예습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지켜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를 또 우리 투자자님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좀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 있게 네.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가 한창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을 계속 장식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텔, 레시온, 테크놀로지스, 뭐 버라이존, 또 IBM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죠. 4월 21일 주간인데요. 우리도 역시 K증시도 실적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LG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삼성, SDS를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적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간에 공모 청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원일 TNI라는 회사가 이제 수소
또 천연가스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로봇, 그러니까 나우로보틱스의 로봇과 원일 T&I의 로봇 수소차,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 특히 이제 로봇주가 너무 많이 내려 있는데요. 이번에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바이오솔루션하고 강스텐 바이오가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이미 바이오솔루션이 뭔가 지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좀 강세가 좀 나왔고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워낙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모멘텀 지속될 것 같고요. 자, 월드 IT 쇼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넥스트 웨이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뭐 스마트홈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월드 IT 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AX 시대, AI의 일상화의 본격화라는 주제로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니까 지능형 로봇, 여전히 로봇 종목들 한번 반등 한번. 어저께 갑자기 또 반등이 나왔는데요.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또 확장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미국에서 암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그 암학회 이거 70주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4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열리고요. 일리노이스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유한양행은요, 랭라자 단독요법 임상을요, 임상 3상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BL 바이오, 진짜 뭐. 이 기술 이전의 명가라고 불리는 ABL 바이오 정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트너사 유한양행과 함께 항암 신약 비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를 발표할 건데 이미 ABL 바이오는 굉장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아직도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가지 종목 여기서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보로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EGFR이라는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가요.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를 발표할 거고요. 또 한미약품이요. 7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11건의 연구 결과를 공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회사가 난치성 고형암을 치료하는 어떤 이 전인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앞에 2개 하고 지금 5개 회사 보셨죠?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가 이제 여기 또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스팅이라는 작용제 외에 또 ADC 아시죠? 뭐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서 후보 물질 도출된 뭐 이런 내용들을 전임상 발표를 할 거라고 하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공제약도요. 뭔가 파이프라인 4건을 신약 4건을 포스터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8개네요. 온코닉 테라피우틱스라는 회사 지금 주가가 금요일에 상당히 먼저 좀 올라왔거든요. 차세대 이중 저해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의 위암 관련해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7, 8, 8개 회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볼만한 회사. 근데 에빌바이오는 벌써 먼저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볼만한 종목도 꽤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4월 28일 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실적을 발표할 텐데 메타, 퀄컴, 애플 굉장히 굵직굵직한 회사들이죠.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주간에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이미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 주간에 2차 전지 관련 회사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증시도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 지금요 굉장히 큰 재료 하나 있죠. 모멘텀 재료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조기 대선 이라는 이제 큰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요. 자, 일단 현 야당인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전 당대표가 너무나 굳건한 어떤 대선 주자 1위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 정해졌지만 이쪽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진출자가 아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월 29일 이제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확인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의 이 내용들이 있는데 1차에서 이미 50%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선출을
만약에 50% 이상을 득표를 한다 그러면 뭐 3차까지 갈 것이 없이 그분이 뭐 2인 경선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차, 2차, 3차 경선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서 아마 이제 잠룡들, 지금의 이제 여권에 있는 잠룡들의 어떤 관련주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어떤 작은 투자처의 어떤 모멘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류세가 또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난해 말 인하 조치가 원래 종료가 예정이었다고 해요. 정부가 원래 4월 30일까지 이제 원래 지난해 이제 조치가 종료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너무 이 유류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4월 30일까지 연장을 좀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값 부담 경감 목적의 이제 유류세를 이제 한시 인하를 했던 것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유류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정유나 LNG나 LPG 관련주들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HD 현대가요, 자회사 HD 현대 오일뱅크를 1,500억 원 부분 정도 이제 과징금 관련 제공 시를 한다고 하고요. 5월 1일이 노동절인데요. 우리만 노동절이 아니라 국내, 대만, 중국, 홍콩 또 독일, 프랑스까지 증시가 이제 휴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어떤 내용을 보면 중국의 노동절 연휴는 우리가 좀 볼만한 게 좀 있죠.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굉장히 좀 장기간 그래도 어떤 휴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것들 한한령을 이제 해제가 기대가 되잖아요. 한류의 콘텐츠 금지령 해제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콘텐츠 관련주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또 실적 개선으로 또 연결을 될 가능성이 있겠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어떤 또 다시 한번 불러 모을 수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요, 중국발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그동안에 이제 중국발 미국에서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해줬던 겁니다.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 그런데 이 소액 면세 제도를요, 이제 미국 측에서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테무나 뭐 알리나 쉬인 같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왔던 이 플랫폼들은요, 이번 소액 면세 혜택 종료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합물류, 뭐 해운주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제품들이 또 반사 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미국의 1분기 GDP 또 예비치가 나올 거고요. 자, 항상 중요하게 금리를 쥐락펴러 갈 수 있는 고용 동향 보고서,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이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2, 3주 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센 주식 너무 궁금합니다. 뭘까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자, 정말요? 센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늘 여기서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하건 아니면 항상 늘 여기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매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매집이 안 된 종목은요, 정말 가다 말아요. 정말 가지도 않고요. 10배 가는 종목이 실적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10배 갔다고 생각하죠. 10배가 종목의 시작은요. 10배를 가기 위해서 매집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네. 매집이 탄탄하게 된 종목이 가장 세다. 그럼 매집에서 출발한 종목은요, 매집을 잘 되면 그리고 나서는 본상승, 이 매집된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본상승 구간을 거치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겠습니까? 매집에서 매수하세요? 본상승에서 매수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박윤진 대표는 좀 매집 구간을 저는 가급적이면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 좋아해요. 매집만 5년, 6년 가는, 10년 가는 종목도 있고요. 네. 매집만 뭐 최소 아무리 못해도 1, 2년, 6개월 이상 가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집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매집에서 매수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난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본 상승이 딱 나오면 이미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렇죠. 심리가 겁나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올른 종목 어떻게 매수해? 어떻게 네. 따라가?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요. 그 중간 단계에 어떤 본상승 초입을 여러분들 한번 둬서 여기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고, 저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상승으로 초입에 들어간 종목이 본상승 갔다가 시세를 어느 정도 내고 나서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막 수급이 팡팡 터지고 막 지표도 굉장히 강도가 세게 보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중간에 이제 뭐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막 뭔가 어떤 이 자리를 박스권을 돌파하는 어떤 거래량 터지고 거래 대금이 확 터지는 경우. 어저께 딱 어떤 종목이 딱 그랬느냐. HD 현대 현대 엔진 마린 엔진이 그랬다 그랬죠. 돌파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본 상승이 진행됐던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차익이 나올 만하면 이제는 약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 하는 이걸 좀 겪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통 저는 그냥 러프하게, 이건 아주 러프하게 한 2.5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잡거든요. 잘 올라가는 종목이 한 2, 3개월 들어 눕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그 자리를 저는 낙폭과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낙폭과대라는 거는요. 어떤 상태가 낙폭과대냐? 왼쪽에 상승 이력이 있어야 된다. 본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이 다시 수급하고 지표가 또 대차 이제 어느 정도 쉬었다. 한 2.5개월 쉬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본상승 올라갈 때 또 한 번의 돌파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갔다, 낙폭과대 갔다, 본상승 갔다, 낙폭과대 갔다, 본상승 갔다 이렇게 해서 6번, 7번을 거치면 이것이 바로 텐베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낙폭과대에서 다시 본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만 벌써 이 과정을 8번, 7번, 9번 이렇게 겪은 종목들은요. 거기가 마지막이 되고 거기서 낙폭과대에서 본상승 못 올라가고 다시 계속 꾸준히 내려와서 이제 매집자리 본인이 태어난 어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의 원리고 그게 바로 주식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요. 이 본상승과 본상승 낙폭과대 이거를요. 한 8번, 9번 겪으면서 1,100원 넘게 나오다가 결국엔 나중에 마지막에는 지금 다시 매집 자리로 내려와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수급과 지표가 당연히 훼손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라는 거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낙폭과대를요. 하염없이 이렇게 우항한 종목을 낙폭과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장기적인 그냥 장기 하락 소외주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이걸 낙폭과대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번 주는요. 센 주식을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그 2, 3주 스케줄 안에 있는 그 내용이고 또 우리 또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자, 이번 주는요. 리가켄 바이오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리가켄 바이오는 그럼 여러분들 본상승 초입과 본상승과 돌파와 낙폭과대에서 어느 자리에서 오늘 제가 네.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앵커님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서 팁을 주실 때 제약 바이오 중에 종목이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나 바이오 종목을 주셨는데요. 리가켄 바이오. 아무래도 매집 구간에서는 안 들어간다, 선호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본상승 초입? 네, 본상승 초입일까요? 자, 왼쪽에 제가 볼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미 이 종목은요. 본상승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미 작년 2024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갔어요. 이거는 우리는 본상승 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본상승이죠. 그럼 그렇겠네요. 여기 맞고 떨어졌다가 좀 원래 떨어졌죠. 자,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여기를 우리가 지칭한다면 여기 네. 낙폭과대죠. 그러면 여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돌파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ABL 바이오가 먼저 지금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온 이력을 네. 여러분들 보신 것 이번 주에 나왔죠. 여기 이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면서 이게 바로 돌파가 나고 거래 보세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빵빵 터졌죠. 네. ABL 바이오처럼 리가켄 바이오도 뭔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이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공개 방송을요. 제가 내일 제가 대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해요. 네, 맞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꼭 무조건 참고하시고 제가 4개의 종목을 준비했는데 돌파가 되게 많은 이번에 뭔가 돌파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렸고 돌파할 수 있는 종목 3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은요. 제가 내일 이 방송이 제 방송이 좀 되니까 네. 제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내일 공개 방송이 진행될까요? 아마 아침에 지금 11시에 이 방송이 또 재방송 될 거고요. 그럼 네네. 12시에 제가 내일 일요일 12시에 공개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센 주식 강의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그 리가캠 바이오 종목은 저도 탐이 나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그 돌파 종목 3가지도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